안녕하세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대해 발표할 박정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혹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부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확장되었고 상권 위기를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등은 과거 개성 있는 점포들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인해 쇠퇴화를 겪은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과거 이태원은 저렴한 임대료와 외국인 음식점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상권이었는데요. 하지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임대료는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떠나가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상권은 고유의 색깔을 잃고 급격하게 쇠퇴되었습니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권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경영위기 요인 중 하나로 가정하고 해당 요인을 보다 자세히 탐구하고자 합니다. 핵심 목표 첫 번째는 홍대, 이태원 외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경영위기 지역을 찾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위기 요인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과정 중 분석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K-빈스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을 선정하였고요. 보르타 알고리즘과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중요도를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습니다. 경영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노바 분석을 먼저 확인한 후 효과 크기 개념을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보다 더 유의한 경영 위기 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의 두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젠트리피케이션 경영 위기 요인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상권을 정리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 선정입니다.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생활 인구 증가율, 창폐업 비율, 영업 기간, 프랜차이즈 비율, 매출액 증가율 변수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선행 연구에서 임대료 데이터는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제외되었지만 본 연구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해 임대료 변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경영위기 증가율을 변수로 추가했는데요.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특징을 보이면서 경영위기가 높아지는 상권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7개의 변수와 총 113개의 상권에 대해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고 엘보우 메소드를 통해 최적 군집 개수를 4개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경영위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군집 1을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상권으로 정의하였는데요.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는 상권 활성화로 인해 업종 변경을 많이 해 창폐업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군집은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높은데요. 이는 추후 사업주가 이탈하며 상권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영업 기간이 몹시 짧아 소상공인들이 점포 유지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하였고 따라서 해당 군집을 젠트리피케이션 군집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경영위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군집을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으로 정의하였는데요. 이것이 나머지 상권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 가설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의 확률 0.039로 젠트리피케이션과 나머지 상권 간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이로써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경영위기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정의한 젠트리피케이션 여부에 따라 특성 차이를 갖는 새로운 요인을 도출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모전에서 제공받은 한국신용 데이터와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총 569개의 상권별 변수를 전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아누바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 따라 차이를 갖는 124개의 변수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추가적으로 보르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수를 축소하였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의 경우 개별적으로 변수의 유의성을 도출하지만 보르타 알고리즘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유의미한 변수를 훨씬 적은 개수로 선택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르타 알고리즘을 통해 14개의 변수를 선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출된 14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을 분류하는 랜덤 포레스트 예측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96%의 정확도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선택된 일부 변수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을 해석하자면 해당 상권은 연령대 50 이상의 매출액이 다른 상권에 비해 매우 낮아 주로 젊은 층이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 매출액과 시간대 17시에서 21시 사이의 매출액 변수를 통해 해당 상권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점심보다는 저녁에 소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를 발굴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예측 모델이 새로운 상권에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공모전에서 주어진 113개의 상권 외에 1,600개의 새로운 상권에 대해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숲 카페거리, 상수역 3번역, 경희중앙 신촌역 등이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으로 예측되었는데요. 그중 상수역은 최근 임대료가 높아지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임대료나 경영위기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상권의 예측 모델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이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새롭게 도출된 요인과 예측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이 나머지 상권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따라서 경영위기 요인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출액과 같은 보편적인 변수가 아닌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의 특별한 경영위기 요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4개의 군집에서 경영위기 요인을 각각 도출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뒷사일로의 아누바 분석을 통해 군집별로 경영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효과 크기 개념을 적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보다 유의미한 변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효과 크기는 P값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인데요. 실제 결과 예시로 점주 연령은 모든 군집에서 유의하며 효과 크기는 젠트리피케이션 군집에서 가장 크다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상권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경영 위기에 따라 점주의 나이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아누바 분석과 효과 크기 값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젠트리피케이션 군집에서 보다 유의한 경영위기 요인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을 구분하는 변수와 해당 상권에서 경영위기를 구분하는 변수를 모두 구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최종 선별된 변수들인데요. 이때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열은 변수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의 평균 정도를, 일반적인 경영위기다 열은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경영위기 전포의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시로 왼쪽 표에서 점주의 나이를 나타낸 에이지의 변수를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이며 경영위기 전포일수록 점주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왼쪽 표는 젠트리피케이션 군집에서의 특징이 실제 경영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표의 5개의 변수를 결정 요인에 추가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의 경우 5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높은 중요도를 가졌던 변수들인데요.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권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이기에 경영위기 결정 요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경영위기에 해당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9개의 결정 요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정의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과 경영위기 요인을 통해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시보드입니다. 현재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현황 서비스에서는 평균 매출액, 창피력 비율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복합적으로 해석하여 상권 사태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인도 상권의 정보와 젠트리피케이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권의 정보를 쉽게 얻고 위기에 대응하며 점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사업주의 법률 자문 및 상담 지원입니다.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 경영위기 요인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젊은 점주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점주 나이가 어릴수록 경영위기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여러 뉴스에 따르면 청년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폐업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건물주와 점주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전제이기에 예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임대료 급상승 원인 중 하나가 임차인이 보호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저희는 여러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와 법률적 위기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젠트리피케이션 상권 내 청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 자문과 상담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업은 소상공인의 법적 문제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을 함양시키고 스스로 경영위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의의입니다.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통해 점포의 위기를 상권의 문제로 확장하고 젠트리피케이션 경영위기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지역 자체가 발달함에 따라 상권 전체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각 점포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 자체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으로 지역 당사자들의 상권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고질적인 임대료 상승 문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